연속성이라고 제가 세 가지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는 복합성,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 세 번째로는 연속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이상기온 현상, 감염병, 팬데믹이죠. 환경오염, 사회 또는 기술적 여러가지 다양한 사고들. 먼저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를 딱 들어보면 그 뉴스에 나오는 모든 뉴스 제목, 뉴스의 내용은 난리 났다 이런 뉴스들이에요. 전쟁 났네 이런 뉴스들이에요. 기근에 허덕이는 뉴스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 뉴스,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는 전쟁 뉴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전혀 준비되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전염병들 뿐만 아니라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갑자기 폭설이 내려오고 갑자기 해오리바람이 일어나는 이런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통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슬슬 나타나서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매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홍수를 보겠습니다. 홍수는 지금 일본 나리타공항 주변에 24시간 안에요 360mm의 홍수가 쏟아졌어요. 이건 비가 온다는 수준이 아니라 물동이로 부어버린다는 수준이죠. 일본이 완전히 다 나리타 공항까지 마비가 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 인도 홍수에 의해서 산사태까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82명의 사망자, 방글라데시 44명 사망, 칠레 20명 사망, 미얀마, 모잠비크 60만 명이 이 홍수에 의해서 지금 유엔에서 긴급 지원해야 된다.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왜? 홍수 때문에 나라가 다 쓸겨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합니다. 이거. 한쪽에서는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쓸려가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아니 여기도 비 오면 다 비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남부지방은 논이고 저수지고 다 쩍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쪽은 비가 촉촉이 잘 와가지고 적당히 와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부지방은요 농사 전부 망쳤어요. 저 양파 같은 거 이런 농사도요 다 거의 다 탑을 했다고 해요. 탑을 했다. 이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도 그러는데 전 세계가 어느 나라는 막 홍수가 쏟아지고 어느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가물어 가지고 말라 들어가는데, 지금 유럽이 대륙별로 볼 때에 유럽은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뭄에 시달리니까 유명한 강들이 말라붙은 거예요. 강들이 말라붙으니까 그 강을 통하여서 물을 가지고 공장을 가동하는 공장들이 멈추죠. 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냉각수로 쓰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중단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중단되니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못하니까 전 국민들이 힘들고, 공장이 가동을 못하니까 물가가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물가에 재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가 부족이에요. 물건들이 부족해 만들지를 않으니까. 이런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가뭄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산천 초목이 말라가니까 그 울창한 숲들이 마르니까 담뱃불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타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축구 경기장 1000개 정도가 타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에 타서 시기 시작하면 그 불이 말이죠 바람을 일으키거든요. 또 이 바람이 타는 불을 더 부채질을 해가지고 이 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지금 미국의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뭐 저기 독일, 뭐 프랑스, 뭐 할 것 없이 뭐 온 스위스, 뭐 온 나라가 전부 다 지금요.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이태리, 튀르키예 전부 지금 이 불 때문에 말이야. 어마어마한 불이 옵니다. 저쪽 미주는 카나다, 제일 세계에서 불 많이 나는 카나다가 지금 1년에 불이 말이죠 1000회 정도, 1000회. 세계에서 가장 이 나무가 많은 나라가 카나다 아닙니까? 1년 내내 나무를 수출해도 잘라서 수출해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오면요 이쪽이 더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무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계속 지금도 카나다는 산불이 40군데 이상 나서 지금 타고 있어요. 불이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니까 이 불에 의해서 급속도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모든 사람들의 호흡기에 들어가고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이 공기로 말미암아 지금 거의 2억에서 5억의 인구가 이 좋지 않는 공기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이번 2025년도 가뭄으로 벌써 정확하게 이 가뭄으로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구가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는 유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게 전부 농작물에도 밭작물에도 들어가가지고 이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도미노 현상이 나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셋, 넷, 다섯 다 연결돼가지고 우주 전체가 지금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로 말미암아서 지금 유럽이 뭐 30도에서 40도 온도라는 것은요 이전까지는 그런 온도가 없었어요. 유럽에 이런 산불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러는데 요즘 막 산불들이 나면은 어제도 산불이 어디 경상도에서 났어요. 산불이 껐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이 지금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하루가 멀게 산불이 나고 있어요. 안동 산불 또 뭐 동해안 저기 무슨 절 산불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한 번 나면 끄지를 못해. 왜 그러냐?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가뭄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다 데워지는 거예요. 데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 북극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 차가운 지역이 녹아내리니까 급속도로 녹아내린 이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폭설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바람이 내려오면 폭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폭설, 지금 남미에 이번에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그 따뜻한 나라에 말이죠. 지금은 뭐 30도 넘는 나라도 폭설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상기온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지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폭풍은 또한 어떻습니까? 폭풍이 한번 불어오기 시작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만 명이 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2배나 되는 거죠. 100만 명이 긴급 대피. 일본 열대폭풍이 몰아왔습니다. 필리핀 37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인도는 이번에 7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은 미리 예상을 합니다. 허리케인. 언제 태풍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요, 이 토네이도는요, 15분 전에서 20분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토네이도는. 그래서 미국은 토네이도가 막 썰어버리잖아요. 바람이. 이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런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폭풍들은요, 사람의 인명에는 별로 피해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태풍, 폭풍 이런 것들. 기근은 좀 달라요. 근데 이 폭풍이나 태풍은 순간적으로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사람 생명과 관계되는
직결된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염병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콜레라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23개국에서 11만 4,829건이 일어났고 1,318명이 사망했다. 근데 콜레라가 지금 시대에 무슨 콜레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콜레라가 말이죠. 이 예방주사를 어렸을 때 안 맞은 사람들 98%가 사망한 사람들 조사하니까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당연히 없을 줄 알고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죠. 엠폭스라는 말은 원숭이 두 창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에볼라,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지금 나타난 에볼라는 이제까지 나타난 전염병 중에서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지금 보건당국에서 이것을 추적해 나가고 이 잡아나가는데 잡아나가는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 치사율이 46%예요. 그러니까 46%라는 것은 2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죠. 걸리면. 이게 지금 벌써 사망자가요 4,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엊그제 설교만 할 때도 새벽기도 때 몇 명 제가 새벽기도 때 늘 멘토를 줬는데 지금은요 사망자가 4,00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이상할 것이 아니에요. 2명 중에 1명 죽는 거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말하면 4,74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치사율 46.7%. 홍역,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어본 적이 있지요. 이런 전염병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7억 명이었어요. 당시 7억 명에서 8억 명이었어요. 세계 인구 거의 다 나라마다. 사망자는 711만 5,789명이에요. 코로나로 사망. 이건 공식적인 것이고 이 사망자에 들어가지 않는 발표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면 위원회에서는 1,500만에서 2,00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엔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보고를 잘 안 하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한국은 3,457만 2,554명이 감염됐어요. 코로나. 그래서 35,605명이 당시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노예도 2분의 목사님이 당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이것은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병이죠. 국민 3명 중 2명꼴로 당시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는 그때 안 걸리고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우리 안 걸린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안 걸리고 넘어갔어요.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에볼라도 마찬가지예요.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없고 번져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은 과거에는 지진이 거의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도 한 번씩 크게 일어나서 그냥 그랬고 지진이 거의 통계로 보면요. 지진 이렇게 해년마다 통계 있잖아요. 10년 주기로 되는 통계 보면 옛날에는 지진 통계가 이 밑에 있어요. 막대가. 근데 이것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 통계를 옛날의 통계하고 같이 못 내요.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하루에 지진이요 50건 정도 일어납니다. 지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 9.0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높은 지진이었죠. 사망 2만 2천 명. 경제적인 손해 약 160조에서 250조. 고베 대지진 1995년 1월 일본만 말하는 것입니다. 약 6,434명이 사망. 경제적인 피해 약 100조 원.
이때 한신 고속도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붕괴돼서 그런 것입니다. 노토 반도 지진 2014년 1월 299명 사망, 구마모토 지진 2026년 7월 39명 사망. 그런데 일본에서 내놓은 자료, 정부에서 내놓은 대지진,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지진이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일어나고 좀 10km, 20km 떨어져서 일어나는데 이게 만약에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시, 기반, 사람이 살고 있는 땅 밑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해낸 예상 피해 규모가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 규모 8.0에서 9.0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 이 지진에 의한 피해는 얼마나 되겠느냐? 일본 정부 발표에 의하면 최대 23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시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건물이 붕괴되고 다 도로가 붕괴되고 도시 모든 기반시설이 파괴됩니다. 23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피해액은 약 1경 3,847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수도권 직하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규모 7.3 이상 수도권에서 일어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025년 미얀마 지진 7.7 규모의 5,400명이 당시 사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진 규모 6.0에 약 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2026년. 베네수엘라 규모 7.5에 6,301명이 사망했고 베네수엘라는 도시가 들어가가지고 건물 5만 채가 몇 초 안에 파괴됐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은 규모 7.8에 사망 다행히 68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도시에 만약에 지진이 난다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없는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전 세계의 지진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어디서 일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5년 규모 5 이상 지진 1600회, 규모 6급 이상 지진 160회, 규모 7급 이상 지진 13회, 규모 8급 이상 지진 1회.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지금 2026년에는 낙다가면은 규모 7 이상 8, 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지진이 낙다가면은요, 슬슬 나는 게 전부 막 규모 7 이상이죠. 그래서 그 지진이 2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 횟수가 2만 회. 아까 제가 하루 평균 말했는데 하루에 약 55회 정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 기근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해, 저수지가 말라서 농사를 못 짓고 전력 생산이 멈춰서 전기가 끊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 식수 공급이 마치 끝나고 공장이 안 돌아가 물과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발전소도 멈춰 냉각수가 없어서 수단은 1950만 명이 지금 급한 식량 위기예요. 지금 오늘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1950만 명. 남수단 780만 명. 즉시 식량 위기예요. 소말리아 약 650만 명. 굶주림으로 지금 식량이 며칠 돼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숫자들을 유엔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멘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기아 위험군. 가자지구 약 140만 명, 67%가 식량 위기. 여기는 가자지구는 식량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없게 이스라엘이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최고 우려 지역, 북동부 지역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가뭄과 분쟁으로 식량 위기. 콩고 민주공화국, 미얀마, 우리 여기 성도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 시리아, 방글라데시 2025년 기준 47개국의 2억 6천 명이 높은 수준으로 기근에 식량이 없어서 고갈돼서 생명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죠. 가뭄이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죠. 기후변화가 일어나죠. 식량 가격이 상승하죠. 난민이 발생하죠. 구호물자 접근이 어렵지요.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맞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이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은 세계 3대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한두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매일 우크라이나 같은 것도 지금 매일 20-30명씩 죽어가요. 한 달이면 그게 몇 명입니까? 20명만 잡아도 한 달이면 600명씩 죽어가요. 그것도 군인들 죽어가면 또 통계도 안 들어가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50만 명 이상 죽었다고 뭐 발표하는 글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긴 하죠. 일단 두 나라 합쳐서 50만 명 이상 지금 5년 동안 사망한 거예요. 그래도 전쟁 계속하고 있어요. 날마다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총 앞에 계속 총이 그 넓은 지역에서 서로 총을 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전 세계가. 유럽이 그렇고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은 이란과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란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통계를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들 하마스 요 전쟁 여기도 거의 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하여튼 수도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1,400명 처음에 팔레스타인들 이스라엘 사람 죽일 때 말고 이런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이 끊임이 없고 지금 세계마다 전쟁이 끝도 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미국과 이란 또 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이런 유럽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전쟁 후보지가 어디냐? 대만과 중국 요 옆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보지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한과 북한. 우리 여기는 터졌다 하면은 세계 그냥 보지도 않고 고속도로로 세계 대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전부 핵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세계 가장 강한 군사 대국들이에요. 러시아, 중국, 이북. 이북도 무섭습니다. 핵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란은 뭐 땅속에 좀 공격하고 그러면 되지만 이북은요 그 정도 공격하면 꼼짝도 안 합니다. 몰라요. 아마 땅굴을 파가지고 이 옆으로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도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막 이북 군인들이 막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탱크 나오고 혼돈이요 혼돈. 어떻게 준비됐는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막 그것도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던지 포를 쏘면 웽 하고 좀 갔다가 좀 언제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그냥 서로 마주보고 있어 가지고 턱 때리면 그냥 코피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 피할 시간도 없어. 여기는 그냥 따다닥 하면 그냥 총 들고 둘이 맞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데가 한반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화약고 여기에요.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이 휴전. 전쟁하다가 잠깐 수도 하고 있는 상태에 전쟁이 안 끝났어. 여기는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전쟁하다가 멈추고 있는 나라 우리하고 북한이. 그러니까 어쨌든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왜?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돼. 전쟁 나가지고 선교사들 어떻게 할까? 전쟁 안 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김정은이 확 죽든지. 하나님께서 또 하루 저녁에 보니까 그냥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건강 이상설 같은 걸 보면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기도 하지만 안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어? 잘해야지. 수단의 전쟁
미얀마의 전쟁, 콩고 민주공화국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국경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도 전쟁이에요. 요 파키스탄 성도들 여기 온 성도들 중에 아주 행복한 성도들이.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유엔에서 옛날에는 통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통제력이 상실됐습니다. 왜 상실됐느냐?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니까 그래요. 아니 멀쩡한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 크림반도 먹겠다고 말이에요. 그 우크라이나의 광물이 거의 80%가 그 크림반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를 점령하면은 이 러시아가 말이죠 유럽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총소리를 겨누고 있으면 이게 아주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이북 여러 번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주 김일성이가 가시밭에 앉아 있는 거죠. 백령도 저 위에 백령도 올라가가지고 평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마 제일 그게 불안할 거예요. 백령도 공격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군사적으로 보면 군사 작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 공격하고 그걸 지금 다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멀쩡한 때에 50만 명이나 죽어가도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죠.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 오늘은 이해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아멘. 전쟁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겠다고 주님이 그 징조를 그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날같이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고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날이 세상에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뭐 이런 것은 이랬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그때 일어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근, 지진, 태풍 뭐 모든 것 전쟁, 전염병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일어난 적은 역사상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을 때가 오는데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오늘날 교회의 불법이 얼마나 성하는지 세상에 있는 법보다 더 불법이 여기가 성해. 교회 더 세상은 저리 가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요 끝도 없어요. 훨씬 더 강하고 깊고 악하고 지혜롭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여기 안 들어오도록 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장로의 헌신예배인데 장로의 헌신예배 뭐냐? 장로는 감독이야. 감독. 검문소. 저는 동해경비 사령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종으로 우리 검문소들이 쭉 있어요. 동해안은 그 길 하나밖에 없어. 태백산 남의 태백산이 갈 수가 없어. 그 바닷가로 가는 길 하나. 거기 전부 검문소가 있는데요. 차가 지나가면 지금 관광차도 쓰고 옛날에 다 관광차도 조사했어요. 그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를 해도 소용없어요. 관광차 가잖아요. 그러면 세워가지고 이 차를 빨리 보내주는데 안 보내줘. 주민등록증 다 검사하고 또 주민증 확인한다고 기다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군인이 내려면요 가이드가 싹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군인 아저씨 요 좀 준비했는데 먹으라고 그래. 뭐 좀 주면은 아이 그럼 받고는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로 가가지고 보내줘요. 여기 신분 확인한다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바다에서 사진을 찍어. 인증샷 아싸 하고 사진 싹 찍으면 이 쌍화교를 딱 보고 있다가 금방 쫓아가지고 카메라면은 왜? 군사 기밀을 찍었다. 이게 간첩인지 아닌지 확인했다. 그러면 황당하겠죠? 모르고 아싸 하고 찍었는데 안 보내줘. 그럼 또 조사하려고 시간 오래 가고 기다리라. 검문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서류 갖다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 갖다가 저기다 놔두고 자기는 밥 먹으러 왔어. 그러면 관광객들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그러면 빨리 좀 해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안 해줘. 나중에 점심이라도 좀 어떻게 좀 가서 짜장면을 하나 사 먹으라고 돈 주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고 가라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민간인들을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검문소 특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있을 때는 안 하는데 군정이 없어지면 또 계속. 그런데 그 검문소에서요, 잘 검문하는 게 물론 맞죠. 잘 해야 됩니다. 검문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항상 장로님들이 검문을 잘 해야 돼요. 저 세상에서 묻혀오는지 안 묻혀오는지, 천국 시민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권사 아니 집사는 진짜 집사인지 아니면 잡사인지 잘 봐야 돼요.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서로 잘 지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서로 스스로.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발이 떨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갈 휴거의 때요, 재림의 때에 주님이 일어날 현상들을 말했는데, 제가 오늘 말을 여러 가지 이거요, 이제까지 설교 준비 중에 이거 제일 오래 걸린 거예요. 왜? 이 많은 자료를 다 조사하고 또 합쳐가지고 그놈을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빼짝 말라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이런 증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따릅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최고의 유효한 증거, 일어날 현상이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식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와 형제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성도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교인으로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어진 부부들은 오늘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예배 끝나고 다시 일로 오세요. 나와가지고 단판을 내고 가야 돼. 아멘인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었습니까? 오늘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징조를 나타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징조 속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식어가지만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악하여서 가지만은 불법이 성하지만은 우리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이게 남양 탑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마무리 기도할까요? 더 계속 할까요? 마무리 기도해요. 아멘이지요? 아멘. 조금 기도합시다.